여기에서 지금 이제 레퍼런스를 얻었고, 첫 번째 어학원에서 레퍼런스를 얻었다고도 네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캣을 갔나요? 원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캣을 지원을 해서 이제 일주일간의 인터뷰를 보고 네. 자원봉사인데도 일주일씩이나. 네, 왜냐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장기로 있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네, 한 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캣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세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세 네. 번째, 캣, 어디입니까? 패션계에서 일한 거하고는 좀 다른 네. 경력이니까 노란색으로. 사실 캣 같은 경우는 소득은 없었는데요. 이제 숙식이 제공되는. 네, 제공이 되니까 제가 소득이 원래 없는 건 알고 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자원봉사하고 이건 네, 소득이 맞아요. 아니고 숙식은 제공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소득 만족도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네. 사는데 무리는 없었다. 네, 그렇죠. 그 일의 만족도를 굉장히 뭔가 높여주고 싶은데 그래요? 네, 사실 굉장히 높지는 않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캣 면접 그 딱 처음에 갔을 때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도망쳐야 되나? 왜요? 이때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거쳐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하는 일은 정말 좋은데요. 네.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노동. 네, 그러니까 통나무를 이렇게 지고, 거기가 산이에요. 진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센터인데, 그래서 통나무를 이렇게 들고 산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막 건장한 아저씨들이 가서, 그거 들고 가서 이렇게 뭔가 다리도 놓고, 네네. 층계도 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반만한 여성분이. 네, 거기서 이제 그 다른 좀 건장한 친구들이 두게 되면 그래도 저는 하나는 들고, 이게 뭐 이제 좀, 어쨌든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제가 막 엄청나게 뭔가 몸을 쓰고 그런 일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이제 그런 기구나 장비들도 굉장히 무겁고 나무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딱 뭔가 이제 딱 하루 일과가 끝나고 딱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이 끝났다. 부들부들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었고 일주일 동안 하면서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제 근육이 붙고 뭔가 적응이 되면서 네, 그렇게 이제 6개월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거죠. 6개월 가죠? 네. 처음엔 진짜 암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은, 이런 정도면 그래도 점수가 높은 점수다,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을 그러면 여기서 지냈던 거네요? 네네. 이때 삶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한번 화살표로. 삶의 만족도는 저는 이제 꽤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자연에서 주는 그런 힐링 같은 것도 있었고 어쨌든 숙식이 해결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지냈던 시간이라고 네, 이때 예, 이제 막상 그 캣을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계획하면서 간 건데 막상 가보니까 원하는 걸 배웠는지 어땠는지 뭘 배웠는지.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네. 정말로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6개월 기간을 가게 된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얼터네이티브 테크놀로지잖아요. 네네. 그 적정 기술, 대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숲속에서 살면서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거 그런 센터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면 통나무도 지고 올라가면서 어떤 기술들을 배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숲자원 관리팀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숲 자체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숲을 가꿔서 산림업을 한다고 보면은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지정된 그런 땅에다가 나무를 쭉 심고 그 나무를 한 번에 다 베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골목을 거의 산 한 부분 한 면을 이렇게 다 잘라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현재는? 해서 네 많은 이제 뭐 농업에서 이제 관행농에 있다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그 살림업이 지금은 벌목이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산의 한 면이 다 그 흑 색깔로 드러나 있어서 아니 저기는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 했는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밀고 다른 거 심기 위해 미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이미 심었던 나무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추수하는 거죠.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잘라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국산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국산 자작나무와 국산 편백나무 나오죠. 네, 팔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이제 벌목을 해서 팔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량한다고 해서 이제 수종을 개량한다고 해서 잘라내고 다시 수종으로 심는 것도 심으려고. 있고. 네. 추수하는 것 같은 거였구나.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환경 파괴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잘라내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숲 자체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가꾸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 안에서의 그런 수목 자원에 대해서 관리의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그때 그 당장 그 하루하루의 할 일들은 있거든요. 어쨌든 숲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기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다니게끔 그렇게 길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길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내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숲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고. 아니 잠깐만요. 우리는 그걸 그냥 무슨 공무원이 한다거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지 이게 자원봉사 분들한테 맡기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지는 모른 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숲이 이 센터에게 맡겨진 숲인 거예요? 아니면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숲을 그걸 교육 장소로 사용하면서 실제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숲을 실제로 다니면서 이제 어쨌든 그 숲을 관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요. 그리고 그 숲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나무라든가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수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해요. 그 대신 관리를 하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도 같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정비할 때 같이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직접 이제 설명도 듣고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고요. 가드닝 팀도 이제 가드닝을 도와줄 때가 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이제 밭을 구성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심고 가꾸고 하는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20대 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새내기 직장인으로 4년을 살면서 이제 좀 나는 환경적으로 내 삶을 좀 디자인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영국에 왔는데 지금 배운 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근본적인 기술?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는 내가 수자원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였죠? 숲을 관리하는 기술이 없어도 살고, 그걸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복잡한가? 그런, 이런 본질적인, 삶에 있어서 자급자족에 필요한 이런 본질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났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주 기뻤는지 내가 아무데나 던져져서 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건지.
네. 그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고요. 네. 일단은 저도 거기 있는 동안에 굉장히 모든 것들이 흥미로웠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안에서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센터의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걸 알았을 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 있고 그걸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한다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러면 내가 이제 나만의 이제 센터라든가 나만의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막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까요? 크고 의욕이 막 네. 올라왔네요.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을 그런 거야. 것들이 제가 이제 자급자족이란 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삶의 기술에 대해서 다 배운다는 거 굉장히 좋았죠. 삶의 기술. 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 주어진 것을 소비하면서 살면서 우리에겐 점점 이런 삶의 기술, 생존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언제 저한테도 하나씩 전수를 해주시는 영광을. 좋습니다. 그래서 셀프 파일럿을 이제 외국에 가서 하시게 된 거죠.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에서 잠깐만요. 네. 여기 첫 번째 직장의 건축 설계 일을 하는 대기업에 있다가 한국에서 청년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까, 내 가치에 맞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걸 고민하다가 적정기술과 퍼머컬처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 그 영국에 있는 캣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는데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패션도 경험하게 되고 물론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그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셀프 파일럿을 하는 기간이 되었던 거죠. 붉은색으로 화살표를 하는 이유는 이 기간이 그냥 전직 직장을 이동하는 기간이 아니라 나의 길을 찾아가는 셀프 파일럿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동이었고 같은 영국에서 이제 캣으로 가서 세 번째 이동을 했고요.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요. 돌아와서 저는 그때 또 저에게 조금 뭔가 삶에 있어서 위기가 한번 와가지고요. 또 아프셨어요?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꺼운 것들이 너무 막 눈에 선하고 밟히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 막 두고 왔다기보다는 그때 뭔가 이제 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또 그럴 때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걸 잊고 일에 집중한다. 네, 잠시 이제 건축 회사를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소득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 이제 삶을 생계를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당장 내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조금 더 시간을 갖자는 개념에서 잠시 이제 건축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건축 회사를 이게 똑같으니까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마크를 해봐 주실래요? 네. 이거 그 대표님 보시면 확인인데 아직 그 구독자가 많지 않은 방송이라. 네. 원래 그런 겁니다. 대표님과 그 직장인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네, 소득은 그전보다는 훨씬 많은데
사실 일의 만족도는 네, 한 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유, 후하시네. 만족도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죠? 좀 더 낮춰야 되네요. 네. 아유, 후하셔. 원래 이제 건축을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미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해는 되고요. 예전 첫 번째 직장보다는 소득 만족도는 좀 떨어졌지만 뭐 이때보다는 당연히 올라갔을 것 같고요. 예. 이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삶의 만족도는 화살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기간이라서요. 삶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침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삶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근데 굉장히 침체돼 있으니까 사실 만족이라는 게 그닥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를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면은 그냥 되게 평이한 삶이었거든요. 네. 그냥 어느 직장인의 삶 같은 그냥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런 이제 갈 집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회사 집 하면서 이제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끔 하고 이런 굉장히 평이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뭔가 나의 그런 뭐랄까 열정들을 다시 다져나가는 네, 그런 시기였어서 삶은 네 그냥 그 삶 자체만 보면은 이제 이렇고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네. 네. 그래도 이제 뜻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만두었었다가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좋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다시 사실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네. 좋아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됐을 때에는 뭔가 이제 셀프 파일럿을 하신 건 없으세요? 그때 제가 캣에 있을 때부터 이제 했던 건데요. 네.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제가 캣 다이어리라는 이제 캣에 있었던 일들을 묶어서 만든 책인데요. 네.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 그날.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묶어서 만들게 된 책이에요. 그거를 두 번째 네, 두 번째 단계 설계사무소 다니실 때 그 일을 하셨다. 네, 그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이제 그때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캣에서 캣 다이어리를 시작을 하게 된 게요. 제가 원래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일이 될 수 있게끔 뭔가를 하자라는 생각은 원래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캣에 처음에 갔는데 사실 영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같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대화는 가능한데 뭔가 제가 그런 전문적인 용어나 아니면 기구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씩 다 알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기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그리고 이름을 적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름 물어보고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에 대하여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기록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까 꽤 긴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요. 여기 어디 서재에서 제가 캣 다이어리를 봤는데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예쁜 책을 지금 이 기간에 아까 말씀은 약간 좀 침체된 그런 기간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간에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글과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는 책인데 참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연장도 있고
이 연장으로 어떤 거를 한다, 뭐 어떤 설레임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네. 쭉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끔은 이렇게 사진도 있고. 네. 제가 이제 그날 배웠던 것들에 네. 대해서 이제 기억을 했던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네. 제 숲자원 관리팀에 있다 보니까 숲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숲을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쓴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혹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자세한 기술 서적은 아니지만 네. 사람들이 처음 이런 것들을 숲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아, 여기서 이런 것들 활동이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어떤 네. 파티를 했다. 또 뭐 열쇠를 안 가져가서 그냥 뭐지 그 벤치였나요? 네, 로비에서 로비에서 누워서 잤다 막 이런 내용들도 되게 귀여운 그림들도 있고요. 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편안함의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위한 엄청난 수고가 있다. 물이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수도꼭지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손잡이만 딱 돌리면 막 쏟아지고 사라지는 물을 위해서 매주 이 캐치라고 하는 센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물 관련 시설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점검하고 청소해 준다. 그래서 이런 감상과 그림을 적어준 이 책이 정말 저는 사랑스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책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책 작업을 해서 이때 책을 내신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책을 내지 못했고요. 네. 사실 준비만 하셨다가 거의 책이 완성이 되어 갈 때쯤 이제 내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의 이제 대대적인 셀프 파일럿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만의 이제 회사를 그때 AR490을 그때 만들게 되고요. 그만두시고 나서요? 네. 줄 때쯤? 네, 둘 때쯤.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제 네. 두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놨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어쨌든 이제 책도 나오고 이제 제가 할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만들었고요.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딱 책이 나올 때쯤 해서 이제 제가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완성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대표님은. 좋습니다. 그럼 지금 AR490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마크를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노란색이 있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AR490은 어디인지 네. 마크를 해주세요. 네. 기간은 오래돼서 네. 네, 소득의 만족도는 약간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족도 높은데 네.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 소득 만족도가 이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가까우면서 그렇게 욕심쟁이. 네. 아니, 제가 지금 그 건축 일도 제가 잠깐씩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아직은 뭔가 이제 탄탄한 자본의 그런 뭐랄까요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구축을 하려고 지금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수입 같은 게 조금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을 할 때도 있고 정말 네. 어떨 때는 아예 그다른 발생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의 그런 액수가 아닌 만족도라는 걸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제 불안한 감이 네,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낮지도 않고. 네. 조금 있다가 그 구조를 한번 보고 지금 이제 대표님이 셀프 파일럿에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삶의 만족도의 화살표를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삶의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연령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때는 20대 중반이었고요. 20대 중반이었고 두 번째 영국으로 갈 때 이때도 20대 당연히 20대겠네요. 딱 만 30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만 30이 되기 직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30이 약간 넘었을 때. 네, 30 만으로 했을 때는 32살 정도. 네. 그 시절이었고 다시 이제 설계사무소로 네 번째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여기 노란색. 네.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30대 중반 정도? 네네. 되고, 여기, 다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끝났을 때, AR490이라는 것을 만들고, 나오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고 계신지 그것은 잠시 뒤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어디로 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점으로 표시를 해봐 주실래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과 소득의 만족도가 다 높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요 1번 방에서 있었으면 하고 바라죠. 네.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소득을 바라거나 항상 저의 일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긴 하지만 모든 매 순간이 항상 행복하고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괴로운 걸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어쨌든 1번 방 안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운데 찍을게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 대표님이 AR490으로 이 점으로 이동을 할 때 하는 이렇게 과정에 있는 거고 어떤 셀프 파일럿을 통해서 이 지점으로 도달을 하게 될런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네. 여기 냉장고에 뭐가 붙어 있네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그 캣 다이어리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모아서 만든 이제 하나의 포스터 같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캣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의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P3번 여기 길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매번 이제 길을 다니면서 이제 Health and Safety 뭐 이런 것도 써있고 뭐 쿼리 트레일이라고 써있는데 이 길이 쿼리 트레일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둘레길처럼 그런 둘레길을 이제 쿼리 트레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러진 나뭇가리를 좀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큰 넘어지면 이제 넘어지기 쉬운 뭐 그런 돌이 엄청 위험하게 박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거기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게 있었겠구나를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게 이제 대단하네요. 그 캣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이제 특집 기사로 실렸던 그림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말 작품이죠. 예술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어느 그
저기 잡지가 싫지 않겠어요. 그 캣 센터에서도 아마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한 여성이 있었다. 네. 전설로 남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네. 그랬겠죠? 네. 앞으로도 이거 뭐죠? 너무 귀여워. 네. 이게 지금 대표님 모습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보니까 캣에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그때 일하실 때. 맞아요. 이게 도끼. 제가 이제 나무를 베고 있었을 때 사실 이 포즈로 그대로 나무를 베진 않는데요. 네, 굉장히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손이 이쪽 위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제 내리 찍어야지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사진 찍으려고 네, 약간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포즈를 취해보라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취하고 이제 나무를 벨 때는 제대로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손도끼 가지고 벨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벨 때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캐릭터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굿즈로 만든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신 모든 일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네, 물론 거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반응이 아예 없는지 이런 것들 좀 가능한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툭툭툭툭 좀 해보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삶에서의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이제 내가 진짜 속도를 내서 이제 빠르게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보는 정말 작은 파일럿들. 네,